지난달부터 조짐은 있긴 하였습니다만 개별 종목의 강세 오늘 눈에 두드러집니다. 그냥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쓱 보다 보면은 화살표를 상한가 화살표가 강렬하게 찍히는 종목들이 보일 정도로 오늘 개별 종목들의 강세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개별 종목들, 다르게 표현하자면 스몰캡들 강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다 어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느냐? 바로 형들 덕분입니다. 형들. 오늘 증시 토크는 형들에게 하트 뿅뿅 날리면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 형들 무엇일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소형주 랠리 정말 뜨겁습니다. 자, 오늘 12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그냥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을 쓱 봤더니요. 빨간 화살표 상한가인 종목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자, 이들 종목, 종목명 일부러 지었습니다. 저 종목 추천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자, 그냥 지금 시장 상황이 생각 외로 뜨겁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자, 이게 단순하게 뜨겁게 상승한 종목이 많은 것이냐? 그뿐만이 아니죠. 코스피 시장의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의 3배 이르고요. 코스닥 시장은 더합니다. 상승 종목 수가 제가 흥분해서 오타가 있었네요.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의 5배. 어마어마하지요. 자, 이런 중소형주 개별 종목의 강세는 11월부터 조짐은 있었어요. 11월부터 해서요, 시장이 상승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여기서 퐁 저기서 퐁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오늘 노골적으로 그 모습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달 11월 11일 저때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증시 토크에서 이런 제목으로 제가 그때 당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파죽지세 코스피 지수 랠리 추세 지켜진다면 한 달 뒤엔 전 종목에 벼뜬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이 따뜻한 흐름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대형주 중심의 장세, 즉 큰형님들 대형주 걔네들이 먼저 올랐는데 대략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르면 시장이 따뜻해지고 대형주들이 먼저 지수를 상승시키면서 길을 넓히면 그 후에 중소형주, 개별 종목들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러한 흐름이 현실에서 나타났죠. 자, 이번 반등이 시작된 건 실질적으로 언제입니까? 10월부터였어요. 10월부터 11월, 그리고 지금 12월 첫 거래일 강세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자, 10월 달만 하더라도요, 대형 업종 지수, 대형주의 상승이 자 7.6%나 됐습니다만 코스피 시장의 소형 업종 지수는 1.6%만 상승했습니다.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0월만 하더라도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는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내 종목은 이러지? 하면서 서운해 하셨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1월 들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죠. 11월 한 11일까지만 하더라도 대형주의 강세가 더 강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 이후 어떤 흐름이 나타났냐? 대형주는 11월 초 이후 최근까지 7.6% 상승했는데 소형업종 지수는 11%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치 한풀이 하듯이 강세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수 상승이 먼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개별 종목들이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대형주가 먼저 상승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시장이 돌아설 때 자잘한 애들이 먼저 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고, 이거는 시장이 하락장에서 돌아설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이 돌아설 때는 대형주가 먼저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번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주도한 상승장이죠.
10월 초 이후 현재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7조 원이 넘는 외국인 순매수가 발생했는데, 외국인은요 기본적으로 글로벌 전략 관점에서 봤을 때 패시브 운영을 합니다. 패시브 운영은 뭐냐? 지수를 투자해요. 예. 그래서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하면서 사우스 코리아 몇 퍼센트 사야지 하면은 사우스 코리아에서 모든 종목을 쫙 뿌리면서 사는 게 아니고 시가총액, 시총 최상위만 삽니다. 시총 최상위를 사게 되면은 주가 지수를 투자한다라는 의미죠. 그냥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의 매수세가 10월부터 들어올 때 대형주만 매수하게 되고 결국 대형주만 먼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던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원인은요. 10월 달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돌아설 때 이것을 이제 스타트 방아쇠를 당긴 것은 외국인이라 한다면 여기에 가속도를 붙인 것은 공매도의 쇼커버링입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공매도에 대한 원한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 공매도가 아직까지는 대형주, 시가총액 대형주에서만 공매도가 있다 보니 공매도를 되사들이는 쇼커버링이 발생할 때, 특히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손실이 무제한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이 무제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돌아서면 급하게 되사들여야 되는 쇼커버링이 발생하게 되고요. 여기에 12월이 되게 되면 공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원래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나 배당받아야 되는데요. 그 중간에 절차가 복잡하니까 빨리 주식 내놔.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공매도의 쇼커버링이 발생할 시점에 지난 가을부터 해서 증시의 모멘텀을 안겨준 것이고 그게 대형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만 상승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글로벌 거대 자금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머징 시장, 신흥 시장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런 이슈가 있었죠. MSCI 이머징 지수 내 중국 비중을 늘린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한 2017년, 18년 이때부터 해서 오랫동안 정말 마음고생 많았어요. 중국 비중 높아지고 한국 비중 낮아지고 참 얄미웠죠. 그런데 최근에 시진핑이 연임한 이후 글로벌 거대 자금, 뭐 여러 가지 연기금 등등, 글로벌 연기금 등등에서 이머징 시장 내 중국 비중을 축소하고 그 자금을 다른 이머징 국가들, 그 얘기는 한국 비중을 확대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자금은 결국 외국인 자금이고 외국인 자금은 뭐예요? 지수에 투자하다 보니 지수 중심의 강세장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지수가 먼저 상승하고 이 지수가 먼저 상승하면서 길이 넓어진 이러한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길을 터주니까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뭐 예전에 이제 형제들 많을 때 보면은 뭐 저희 세대만 해도 2명 밖에 안 되지만 예전 세대 분들 보면은 큰형님이나 큰 누님이 먼저 사회에서 딱 자리를 잡아서 확 길을 잡아 놓으시면 그 다음에 동생분들이 뭐 여러 가지 활약할 수 있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형주가 먼저 상승하면서 지수를 상승시키니 주식시장 전반에 온기가 생기게 됩니다. 주가 지수만 상승하고 개별 종목은 안 움직여서 난 체감을 못하겠네요. 10월 달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을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TV 뉴스, 공중파 뉴스, 신문 등등 또는 뭐 여러 가지 인터넷 뉴스 등등 볼 때 뭘 봅니까? 주식시장 이야기할 때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주가지수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가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야 뭔가 좋은데, 뭐 주가지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나쁜데,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주가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증시 전반에 온기가 생길 수밖에 없죠. 개별 종목은 좀 지지부진했다 하더라도요, 전반적으로 온기가 생깁니다. 그 결과 이거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고
기관, 외국인 모두에 걸쳐서 온기가 발생하면서 매물이 살짝 뒤로 물러가고 매수를 고려하는 자금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시장 분위기가 이제 좀 갖춰진 이런 상황에서 연말로 다가갈수록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에는 연말 효과가 매우 강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나 이런 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주식들을 예전에는 12월에 쟤네 때문에 우리 짱돌 매물 맞았어 뭐 이런 분위기였지만 그 다음에 연초에 보면 그 자금이 다시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을 봤기 때문에 소위 학습한 투자자들이 연말에 이렇게 매물 던져지면 그것을 주워 담는 투자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연초에 후루룩 올라가거든요. 이건 뭐 땅 짚고 헤엄치기네. 심지어는 기관 쪽에서도 차익거래 비슷한 형태로 전략을 세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연말 효과를 역이용하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자, 연말로 갈수록 수급에 긍정적인 효과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 다음 것도 어떻게 보면 이번하고도 비슷한데 세린메이 전략을 쓰신 분들 은근히 많으시죠. 세린메이 전략 같은 경우 2020년 이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2021년에 작년에 매우 노골적인 하반기 이후 폭락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보니 세린메이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5월에 떠났다가 11월에 다시 컴백해라는 것이죠. 근데 이 11월이 얼추 연말하고 시기가 비슷합니다. 결국 개별 종목의 강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것이죠. 자, 그런데요. 다만 우리가 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옹지마입니다. 아이고, 제가 또 오타를 만들었네요. 새옹지마. 새입니다. 새. 자, 새옹지마. 이게 새옹지마란 게 이제 옛날 고사성어에 어떤 변방의 노인이 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이 말 타고 놀다가 다치고 다쳤는데 나빴네요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전쟁 나서 군대 안 끌려갔으니 복이 되고 이런 게 이제 악순환이 좋은 게 되고 또 그 후에 좋았던 일이 나쁜 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는 좋아요. 훈훈해요. 좋아졌습니다. 다만 이러다가 만약에 증시가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혹은 기대치만 과도하게 높아지게 될 경우 작은 실망에 훅 하고 꺼질 수가 있습니다. 자칫 지금 시장이 훈훈하다고 해서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일 경우에는 마치 새옹지마처럼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게 나쁜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훈훈한 증시 분위기 좋고 여러모로 좋긴 합니다만 경계심도 가지고 있자. 즉 과도하게 이제 시장 좋아지고 하니까 나는 인생을 걸겠어. 쇼부를 보겠어.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차분하게 시장을 대하시면서 일단 온기가 퍼지는 그 자체의 의미를 그냥 그 정도로만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드립니다. 화이팅!